네, 이어서 시황 체크 시간입니다. 오늘 장 마감 상황과 함께 시장을 주도했었던 특징주들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B투자그룹의 손열호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새벽에 미국에서 FOMC 회의가 열렸습니다. 금리 인상이 이제 발표가 됐죠. 25bp 인상으로 일단 시장의 예상치에는 부합을 하긴 했는데 이어지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내 금리 인하는 없다라는 그 발언이 이어지면서 뉴욕과 우리 코스피 시장까지 모두 좀 실망감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 오후 들어서 다시 좀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였죠. 결국에는 좀 상승으로 마감을 하긴 했는데 오늘 우리 시장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상당히 국내 시장은 좀 뉴욕 시장 대비 좀 자유로운 것이 아니었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뉴욕 시장에서는 지속적으로 뱅크런 리스크가 있다가 없다가 다시 생기는 등 조금 일관 변동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 그런 뱅크런으로부터 국내 금융주들은 조금 자유롭지 않느냐. 물론 연기금이 어떤 미국의 국채에 대해서 투자한 부분도 있지만 그런 뱅크런이 어떤 투자 손실이 아니라 온전하게 미국이나 유럽의 금융주들의 경영 부실로 인한 손실이다. 이런 이야기가 퍼지면서 조금 뉴욕 시장이나 유럽 시장이 아닌 시장은 조금 좀 자유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 국내 시장이 뉴욕 시장보다 탄력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여준 모습은 조금 아쉽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좀 저점은 좀 견조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예. 원달러 환율이 1,300원 이하로 내려오면서 사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번 주 시장에 대해서 브리핑 주신 분들은 사실 외인과 기관도 사실 시장 방향성을 잘 모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왜냐하면 뉴욕 시장에서도 꾸준하게 뱅크런 리스크가 발생했다가 정부에서 지원한다고 이야기를 했다가 갑자기 그런 예금 보증 방안을 검토한 그런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변동성이 발생을 하면서 외인과 기관이 매수보다는 조금 매도에 임하는 모습이 있고 국내 같은 경우 특히 국내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세계에서 발휘하고 있는 영향력이 너무나도 무지막지하다 보니까 개인 예. 투자자분들의 강한 순매수세로 정말 시장과는 상관없이 좀 코스닥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오늘도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외에도 좀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어떤 지수의 마감 부분이나 수급 종합을 봤을 때는 국내 시장이 굉장히 양호해 보이지만 그 내부를 까봤을 때는 조금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민감하게 바라봐야 되는 시장이 아닐까 그걸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랑 코스닥이 지금 외인과 기관의 쌍끌의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사실 외국인과 기관이 원달러 환율이 1,280원까지 내려오면서 어떤 투자에 대한 긍정적인 유인이 생겨서 들어왔다기보다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오전장부터 꾸준한 순매수를 보여준 것이 아니고 오후장 들어와서 급격하게 태세 전환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외인과 기관 확실하게 어떤 시장에 대한 방향성이 있어 매매를 진행한 것이다라고 판단되지 않고요. 뒤에서 특징 섹터나 공략주를 말씀드리지만 그와 관련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좀 투신 변화가 생겨가지고 조금 오후장에는 변동성을 만들어줬지만 어떤 저점은 조금 지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이게 투자를 진행하지 못할 시장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시장의 방향성을 체크해 가면서 보수적인 투자 스탠스는 유지해 볼 만한 시장이다. 그렇게 좀 평가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 시장이 미국 시장에 비해서 상당히 좀 자유로워진 것 같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지금 오늘 코스피는 상승으로 마감을 하게 됐죠. 저 팀장님 지금 통화 상태가 별로 이렇게 고르지가 않은데요. 좀 장소를 살짝만 좀 옮겨 주시면서 좀 연결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을 주도했던 섹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역시나 2차 전지주 계속해서 강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어떤 것들을 또 꼽을 수가 있을까요? 네, 오늘 좀 대체적으로 성장주들이 조금 강한 모습 보여줬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 예. 뭐 제가 말씀드릴 것이 뭐 2차 전지, 뭐 AI, 뭐 로봇, 리오프닝 네 가지 섹터를 준비를 했는데요. 리오프닝 섹터를 제외하고는 호재성 뉴스가 있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지만 2차 전지처럼 오늘 일간 변동성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눌림목 공략이 조금 중요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가 오후장에 살짝 흔들리긴 했지만 정규장 마감하고 정산되는 수급 동향을 봤을 때는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투자 여력은 여전히 좀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우선 셀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이 있는데 K배터리에 대한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1분기 여전히 좀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 라는 평가가 되고 있고요. 어떤 좀 밸류에이션이나 펀더멘털 분석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멀티플을 예전에 2019년이나 2020년에는 5배 정도를 줄 수 있다고 하면은 지금 한 2배에서 3배 정도 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완성셀 기업들의 업종 퍼가 현재 해당 종목이 갖고 있는 퍼가 업종포와 유사한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 여력은 충분히 좀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변동성은 아무래도 소재 기업들보다 덜하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인 투자자분들이라고 하면은 소재보다 좀 셀이 낮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예. 소재는 2차 전지 섹터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좀 빼놓을 수 없는 섹터가 아닐까 그렇게 좀 네, 말씀드리도록 그렇죠. 하겠습니다. 뉴스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니켈 카드뮴 관련 양극재 수요가 꾸준하게 이어지면서 증설이 진행되고 있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완성차에 대한 양극재 공급 이슈, 증산 이슈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에코프로 BM, LNF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LNF 이 종목들이 예전에 한 2주 정도 전에는 11개월 선행퍼가 업종퍼보다 낮았습니다. 우리가 멀티플을 3배를 줘도 모자랄 마당에 업종퍼보다 12개월 선행퍼가 낮아지니까 향후 나올 수 있는 실적을 기준했을 때는 저평가 매력도가 심해진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오늘장을 기준했을 때는 퍼가 최신화됐을 때는 업종퍼가 예를 들어서 한 50 정도로 하면은 현재 퍼가 60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소재 관련 종목들이 이렇게 좋은 뉴스가 많이 나오고 외인과 기관의 수급종이 좋지만 기대 수익률은 조금 보수적으로 잡는 것이 안전할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예. 2차 전지를 정말 좋아하는데 트레이딩 스킬이 부족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장비나 폐배터리를 조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PNT나 CIS 아니면 원준이나 이런 종목들을 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전기차의 판매가 더욱더 증가될 거고 전기차가 판매가 증가가 되면 당연히 2차 전지 셀이 판매가 많이 될 거고 2차 전지 셀이 판매가 많이 되면은 2차 전지 셀에 들어가는 소재들이 당연히 많이 생산이 될 거고요. 2차 전지 셀을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는 증설이 되어야 되고 그 증설엔 당연히 2차 전지 장비가 들어갈 듯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많은 전기차들이 시중에 나오면 2차 전지 셀 수명이 약 4년에서 5년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적극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2019년에서 2020년 그 후반부인 2025년에는 폐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실질적으로 좀 또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예. 관련 종목들 중에서는 성일 하이텍이나 세비캠 이 종목들 좀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세비캠 같은 경우는 본업으로 인해서 안정적인 실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모아가는 관점으로 매매를 하고 싶으신 분이라면 세비캠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성일 하이텍은 아직까지는 어떤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북미나 유럽에 이미 공장 등을 증설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성장성에 대한 기대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거래 대금이나 거래량은 폐배터리 관련 섹터에서는 당연히 성일 하이텍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단기적으로 빠른 수익을 가지고 싶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성일 하이텍이 좀 나을 것 같다. 그리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AI 관련 종목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꾸준하게 저 아닌 전문가분들도 AI에 대해서 꾸준하게 말씀드리고 있을 겁니다. 소프트웨어 어떤 챗 GPT에 대한 기술력을 제공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기업이 있고 그 소프트웨어를 연산하기 위한 하드웨어, 칩, 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있을 텐데 해당 종목들이 서로
어떤 시소를 타듯이 양방향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그동안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이 좀 기간 조정을 마치고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스를 살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MS에서 챗 GPT 4.0을 발표했고 엔비디아에서는 그런 GPT를 상용하기 위해서 GPU를 생산하겠다 이런 발표가 나왔고요. 예. 다행히도 국내에서는 카카오가 MS의 챗 GPT 4.0이 밀리지 않기 위해서 다반이라는 챗 GPT를 출시했는데 하루 만에 28만 명이 밀리면서 흥행하는 기록을 세웠고 실제로 이용한 이용자들도 굉장히 좀 성공률이 높았고 효율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잘 찾아주는 것 같다. 이런 평가를 내놨기 때문에 AI에 대한 어떤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고 실제 성과를 바라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다가오지 않을까. 그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련주로는 마인즈랩, 셀바스 AI, 브리지텍, 솔트룩스 등이 있고요. 세 번째는 로봇 관련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는 조금 오늘 뉴스가 많이 나왔다. 그렇게 좀 판단되고 있고요. 로봇에서 오늘 좀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준 종목은 뉴로메카가 아닐까 판단됩니다. 오늘 협동 로봇 용접 솔루션을 개발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사실 우리가 많이 먹는 K 치킨 브랜드의 치킨 튀김기를 뉴로메카가 만들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기대감과 실적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예.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상당히 수급동이 좋지만 이 종목이 상승한 이유 명확합니다. 삼성전자에서 지분을 추가적으로 매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좀 안정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뉴로메카가 안전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어떤 트레이딩 스킬이 있으신 분야고 한다면 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좀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지분 투자를 한다는 뉴스가 나오고 나서 이제 추가적으로 어떤 삼성전자의 추가적인 M&A가 기대되는 가온칩스나 에이테크 솔루션처럼 삼성전자가 주요 종목인 종목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염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일간 변동성 10% 이상 나온 종목들은 조금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신다고 하면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의 좀 외인과 기관에 수심이 조금씩 몰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일단은 그제쯤 나온 뉴스인데 한국 게임의 중국판 발급 허가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게임 관련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였고요. 예. 아직 중국에서 이제 한국에 대한 집단 관광객에 대한 승인이 나오지 않았지만 중국인이 소수 정도는 국내에 입국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동을 중심으로 한 관광 단지에는 이미 중국인들이 많이 오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 면세점이나 백화점에도 어떤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입주하고 있다고 하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그들이 와가지고 큰 금액을 쓰고 갈지는 조금 뉴스를 조금 더 체크해 봐야 될 듯하고요. 이런 기대감에 전반적인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어떤 적합한 시가총액 대비해서 단기적인 관점으로 큰 변동성을 보여줄 수 있는 섹터는 좀 화장품이 아닐까 그렇게 좀 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제가 앞서 오랜 시간 말씀드린 섹터 중에서 좀 단기적으로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이 하나 있는데 소개해 드릴까요? 어떤 건가요? 네, 제가 강세 섹터 중에서 그나마 좀 안전하게 단기적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되는 종목은 예. 플리토라는 종목을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종목 개요를 좀 설명을 드리면 주요 사업은 언어 데이터 판매 및 플랫폼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아마 뉴스 검색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지금 바이두도 어떤 챗 GPT를 개발하고 있고 MS도 개발을 하고 있고 카카오도 개발하고 있는데 이 말문치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쇼핑몰에서 입력을 하는 검색 내역, 우리가 말로 하는 검색 내역 이런 것들을 다 수집을 해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어떤 정보를 원하는 플랫폼의 성격에 맞는 그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면서 매출을 기록하는 종목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예.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렸지만 분기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지 않지만 신규 상장 종목이기 때문에 보유에는 큰 문제 없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 보고서는 오늘 제출 완료했기 때문에 예. 더더욱 더 보유에는 큰 문제 없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미국, 중국, 국내 어떤 소프트웨어 플랫폼 대기업들 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플리토가 MS와 바이두, 네이버의 공식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드는 AI 시스템의 어떤 데이터베이스 제공은 플리토가 담당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카카오에서 진행했던 다다음 챗 GPT도 한국어를 안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기술력을 제공한 기업이 플리토라고 하니까 해당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단기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셀박스 AI나 마인즈랩이나 솔트룩스나 코난 테크놀로지나 이런 종목들 수급 좋습니다. 하지만 이미 변동성이 10%, 15% 이상 나와버렸습니다. 그렇다면 트레이딩 스킬이 없으신 주린이 분들은 어떤 종목을 사야 될까요? 아직 상승하지 않았지만 대장급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업들과 협약을 진행하고 있으면서 아직 변동성이 나오지 않았고 그러나 외인과 기관이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는 종목을 선정해야 된다. 그렇게 예. 말씀드리고 그 종목이 좀 플리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수가는 원고 29,800원 들었는데 현재가로 네. 매매 가능하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28,000원 정도 말씀드리고 1차 목표가는 33,000원 잡고 단기 수익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기적 관점 관심주로 플리토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또 내일이 다가오는데 내일 공략해 볼 만한 공략주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조금 단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을 소개를 드렸다고 하면은 예. 안전하게 좀 수익 이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을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익 이상 관점으로 소개를 드리려는 종목은 한국콜마라는 종목인데요. 네. 리오프닝 관련 종목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화장품 ODM 사업, 생산과 개발을 동시에 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제약의 CMO 사업, 위탁 생산업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업계 최초로 국내 화장품 ODM 방식을 정착한 기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섹터 중형주 중에서 실적과 안정성을 동시에 보유한 종목은 코스맥스와 한국콜마를 들 수가 있는데 이 한국콜마 코스맥스가 대부분 국내 화장품 원재료를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콜마를 제외하고는 화장품 종목을 언급하기 조금 어렵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한국콜마 자체 실적도 나오지만 자회사가 굉장히 좀 모멘텀이 많습니다. 이제 한국콜마의 자회사로 연우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이 연우라는 기업이 어떤 화장품의 케이스를 만드는 플라스틱을 이용한 제조 기업인데 이 기업의 실적이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이 종목의 대주주가 한국콜마인데 지분을 60% 정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OCI나 오스틴 임플란트 이 종목들 좀 뉴스를 찾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분 매입을 통해서 자사주를 상장 폐지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이 내면을 보면은 자사주를 상장 폐지시키는 자사주를 상장 폐지시키는 이유를 경영 효율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해당 종목들을 보면은 배당을 좀 꾸준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자사주로 편입을 해서 상장 폐지를 하게 되면은 주주에게 배당을 하지 않고 그 이익분을 모기업이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건 비밀이니까 우리끼리만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예. OCI랑 오스틴 임플란트가 뭘 하는 거냐면 주주들에게 나눠줄 이익을 우리가 다 가져가겠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저평가 매도가 심해지니까 이 종목을 2년, 3년 갖고 있으면은 시세 차익도 OCI 나중에 15만, 16만 원 갈 수 있고 오스틴 임플란트도 지금 13만 원이지만 19만 원, 18만 원 간다라고 하면은 주주들이 20%, 30% 시세 차익에다가 배당도 매년 4%, 5% 챙겨주고 있는데 이 부분을 모의사가 다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우 같은 경우도 공개 매수를 통해서 어떤 자회사 편입을 통해서 상장 폐지를 진행한다고 하니까 물론 공개 매수까지 응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런 언론에서 나오는 뉴스가 나온다고 하면은 당연히 연우랑 한국콜마가 주목을 받을 것이고 그에 따른 주가 상승이 나오면 우리는 시세 차익을 노리면 되고 굳이 이런 시세 차익을 노리지 않더라도 안정적인 실적과 업종 대비 저평가 매도를 갖고 있고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이 부각이 되고 있으면은 충분히 기간 조정 거친 종목들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그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제가 38,800원 말씀드렸기 때문에 매수 예. 진행 가능하실 것 같고요. 순절가는 36,500원 잡고 목표가는 1차 목표가는 43,000원 잡고 1차 스윙 이상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 공략해 볼 만한 공략주로 리오프닝주, 화장품주, 한국콜마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내일장은 투자 전략을 또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 오늘 오후장이 좀 일간 변동성이 생겼기 때문에 좀 보수적인 관점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이긴 금요일이기 때문에 어떤 변동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너무나도 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성을 야기할 이슈는 크게 없어 보이고요. 실적 발표도 중국의 샤오미의 외에는 주요 기업 실적 발표가 없기 때문에 실적 발표에 대해서 큰 변동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정을 살짝 보면 오늘 밤에 이제 영국의 기준금리 발표를 하는데 유럽이 50bp를 결정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조금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내일 신규 실업시장 청구 건수를 발표하기 때문에 어떤 고용 지표에 따른 연준 위원들의 발언 여부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의 발언이 있는데 이분이 어떤 연은 총재이지만 어떤 정부 정책, 경제 정책에 대한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너무 큰 비중을 두실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어제는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상원에서 발언을 진행했다고 하면은 오늘은 이제 하원에서 발언하고 있기 때문에 연속적인 하원의 발언에 따른 시장 방향성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는 크게 좀 주목해볼 만한 지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주 금요일에 미국 개인 소비 지출 PC 발표 외에는 특이한 일정 없으니까 현재 안정적이면서도 보수적인 스탠스 눌림목에서 공략하는 그런 투자 전략 유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열호 HB투자그룹 팀장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